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직원분들과 기업 모두를 위한 제도인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근 기업이 성장할 때 기업의 이익을 단순히 대표나 주주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도 공유하는 이 성과 공유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한테 이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비용 대비 효익, 즉 효율성을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과 공유 기업이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성과를 근로자와 이제 기업이 공유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작년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에서 우리 사주로 주식을 지급을 하면서 직원들이 빚을 지고 우리 사주 주식을 구입했다라고 해서 이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성과 공유의 한 유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와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서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직원 한 명당 약 4억 9천, 약 5억 정도의 금액의 공모주를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주식이 이제 공모가에서 작년에는 워낙 주식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공모가 이제 135% 상승하면서 직원들이 속칭 이제 대박을 났다라고 표현을 좀 됐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에게서 이제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가 아닌 형태로 이제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 근로 의지도 향상시키고 애사심도 높이겠다고 하는 게 성과 공유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이런 역효과를 생각하면은 차라리 이 성과제 같은 금전으로 바로 지급하는 게 좋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최근 사내복 근로복지기금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근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 외부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이제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결국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기업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그 근로자 부담분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 부담분의 그 사대보험료 등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 그 퍼블릭 섹터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즉 그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동등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하 이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지 않는다면 좀 저희 같은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세무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저희가 설립을 좀 진행 많이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게도 이제 혜택이 있지만 네. 근로자에게도 큰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설립을 할 때부터 기업의 대표와 근로자가 동등한 수로 설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단계가 이제 설립준비위원회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근로자 측에서 한 명의 대표자가 나왔다 하면 회사 측에도 한 명의 대표자가 나와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합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지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정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부터 설립준비위원회에서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요. 네. 이걸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게 된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신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종의 설립이 된 거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세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형태로 현재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제 기금을 일종의 지출하는 형태의 법인이거든요. 네. 어떠한 새로운 수익 활동이나 새로운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세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수익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출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립이 된 게 이제 사내근로복지의 일반적인 거고요. 네. 지출을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사 내에서 설립했었던 목적에 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일종의 일시다발적인 형태로 지출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시즌 업무가 좀 있는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뭐 워크샵이나 아니면 창립기념일에 어떤 행사를 하고도 하거든요. 네. 그런 비용을 지출하신 데도 많이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거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네,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대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들께서 이제 가끔 좀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개인적인 용도라든지 이제 본인이랑 좀 관련된 일부 분들에게만 이제 지출을 하는 뭐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급여를 쪼개는 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대보험료와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네. 이제 가령 뭐 매월 30만 원을 이제 그동안 이제 건강 증진비로 이제 지급을 하던 것을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거 사실상 급여를 그냥 분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추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이제 정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또 뭐 취업규칙 뭐 이런 것들 좀 손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설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가받은 뒤에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뭐 법인세 등을 신고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뭐 이렇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확히 지출을 하였는지는 아무래도 혜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책임과 검사가 따르듯이 1년에 한 번씩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단순히 설립을 하면 안 되고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무사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어떤 것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이걸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칭 이제 컨설팅이나 뭐 외부에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금 일종의 오너 리스크를 없애는데 많이 네. 활용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내부에 가지급금이라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었는데 네. 이거를 마치 사내근로복지금을 도입하면 이 가지금을 깨끗하게 없앨 수 있을 것처럼 많이 이제 외부의 컨설팅 업체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논리상으로 간순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형식상 이제 가지금을 없애면서 그 돈이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됐다라는 취지로 그냥 재무제표상에만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들은 정확한 예금을 통해서 트래킹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활용 방법은 좀 저희가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기업이 일시적으로 이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이거를 비용으로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좀 부의 이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에 적립을 하면서 이걸 네.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업 가치가 좀 낮아졌을 때 이것들을 뭐 2세들한테 주식을 매매나 뭐 증여 같은 형태로 좀 이전하신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절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방법이실 수가 있으신 거니까 이런 네. 부분을 또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기업과 직원들 모두를 위한 제도인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